상속증여 전문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사례, 현 상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상속세 계산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남편이 남겨준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5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된 아이러니한 사항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남편이 2018년 5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 달에 사망을 하시면서 대략 57억가량을 남겨주셨어요. 부동산이 46억 정도 되고요. 현찰이 1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상속이 발생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 앞으로 완납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배우자였고요. 사망보험금 5억을 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가족분들을 살펴보면 배우자분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을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 배우자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배우자분이 상속세를 계산한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상속재산 가액을 아까 우리 46억 부동산에 현금 11억을 더해서 57억이라고 계산을 하셨고요. 장례비용 500을 빼고 상속재산 가액이 그러니까 이제 56억 9,500이죠. 여기에 배우자 공제, 우리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 그 최대 30억인데 법정 상속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억을 이분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융재산 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이렇게 추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속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총 31억 원이죠. 그래서 우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1억을 빼보면 25억 9,500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고요. 세율 40% 세율 구간이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진공제 1억 6천을 빼주면 우리 산출세액은 8억 7,8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고공제, 제가 지금 걸로 계산했네요. 이분이 그때는 5%였을 텐데 어쨌든 요 정도 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은 8억 5천 정도가 납부할 세액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납부하시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사망보험금이 있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 금액인 줄 알았어요, 이분은. 네, 이 금액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상정세법 제8조에 보면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조가 보험금이에요. 이 보험금도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또 요 보험금 말고도 포함되는 게 신탁재산과 퇴직금이 각각 9조, 10조에 해당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상속재산가액이 아까 57억이었는데 사망보험금 5억을 더해서 62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장례비 빼고요. 똑같이 이제 과세가액 이렇게 해서 상속공제 31억 받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30억 9,500만 원이 되고요. 세율구간은 50%에 해당되죠. 누진공제 4억 6천 받으면 산출세액은 10억 8,750만 원입니다. 신고공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은 10억 5,487만 5천 원인 거죠. 종신보험을 포함한 상속세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차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뭐 빼보면 되겠죠. 두 개를 빼보면 300만 원 정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신보험이라는 절세라고 해서 가입을 한 건데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제 얼굴 때문에 가리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체 목적에는 안 맞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건 있어요. 말이 되게 더듬어지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시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완납 이후에 사망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언제든지 사망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적시성은 굉장히 좋아요. 완납 전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상속 재원을 현금으로, 우리 사망보험금은 바로 현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현금으로 마련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나쁘진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은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종신보험 설계 자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설계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아까 상증세법 제8조에 보험금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계약자, 이게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 사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됐어야 되는, 이건 맞는 거고요. 수익자는 아까 배우자로 해놨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불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남겨줄 건데 계약자를 아이들로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불입하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누구 계좌에서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계좌에서 나간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금 출처가 있느냐 없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 등록하고 뭐 배당을 해주고 이런 등등의 활동까지도 하고, 또는 이렇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납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자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득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남편이 돈을 냈다. 계약자도 본인이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배우자가 내고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돈이냐면 사망보험금은 배우자 돈입니다. 배우자 돈을 배우자가 수익을 하니까 수익자가 되니까 전혀 상속세랑 상관이 없는 거죠. 고유의 재산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내고, 이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수익자가 돼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 돈이냐면 배우자 돈입니다. 낸 사람 돈이에요. 근데 낸 사람이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자녀한테 돈이 갔습니다. 그럼 이 사망보험금은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으로 봤을 때는 와이프가 수익자였는데 자금 출처도 있었죠. 그 이전에는 자녀들은 자금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자나 이렇게 불입자가 될 수 없지만, 수익자가 배우자였다면 계약자도 배우자로 해줬어야죠. 이게 너무 컨설팅 했을 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도 한번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절세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일단은 8조에 대해서 보험금이죠. 보험금에 대해서 간주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방법을 이분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아셨어야 됐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최대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됐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항에 보면 연대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상속세를
상속 재산을 아이들도 받고 자녀들 아들, 딸 따로 상속 지분만큼 받고 나도 받았지만 각각의 받은 만큼 상속세 비율만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대납수 총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만 내도록 돼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먼 훗날 이 어머님이 사망할 때, 엄마가 사망할 때 상속세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최대한 엄마 재산은 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연대납세 의무 이걸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한꺼번에 다 내면 그러면 엄마의 재산 가액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상속을 할 때도 부담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빠한테서 재산을 받아올 때 그러니까 엄마가 현금 위주로 받아오는 게 좋아요. 부동산은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연대납세 의무로 세금을 대표로 혼자 납부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많이 부동산이 만약에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주로 체크해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이제 2차 상속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컨설팅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계속해서 최신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부채죠. 요 목록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체크도 한번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10년 단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 증여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효과적인지 요 관련해서 같이 컨설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지금은 이제 먼 미래지만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 추정 상속 재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속이 임박한 경우 추정 상속 재산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질적인 상속 지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같이 한번 설계를 드렸죠. 근데 이분은 종신보험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했어야 됐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잠시만요.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돈을 받을 사람, 수익자가 돈을 내야 돼요. 계약자가 되어서. 실제로 계약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가계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금 출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계약자가 돼야 되죠? 자녀가 돼야 되고요. 피보험자, 엄마가 돼야 되고요. 수익자, 자녀로 설계를 한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이 이루어져서 어머니 재산을 받을 때 현금으로 납부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요걸 안 켜놔가지고 잠시만요. 네, 여기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연세가 실제로 많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62년생이신데 여성분이시죠. 보험 나이로 58세 나오네요. 자, 이분 직업은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생명보험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5억을 준비를 해요. 5억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납입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그쵸?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169만 5,750원이에요. 자, 169만 5,750원 곱하기 240회죠. 20년 납이니까 240회를 하면 잠깐만요.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 나올 텐데 좀 많이 나왔네요. 20년 납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4억 정도를 4억 698만 원을 내고 5억을 수령하는 게 돼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58세 가까워서 금액이 조금 나오네요. 요거를 10년 납을 한번 줄여볼게요. 10년 납으로 해서 자녀들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요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납입기간이 짧수록 보험은 할부 개념이기 때문에 총 납입 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엄청 많이 줄어드네요. 우리가 10년 납을 했을 때 3억 아까보다 거의 7천 정도가 줄어드네요. 3억 3,500을 내고 5억을 나중에 수령 상속재산이 우리가 그 상속재원으로 5억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10억으로 늘리면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죠. 만약에 자녀들이 자금 출처가 조금 더 된다. 그렇게 해서 5년 납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513만 9,500원 곱하기 12 곱하기 5, 60회 내는 거죠. 그러면 3억 정도 내고 5억을 수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 플랜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님, 이제 엄마죠. 이 엄마의 이 재산이 나중에 아까 재산 목록을 계속해서 최신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거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나중에 이분이 재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상속인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쵸? 계약자가 실제 수익자가 실제 불입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김병선이었고요. 상속증여 컨텐츠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꼭 구독하기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